아이가 입학했나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엄마도 아이도 피곤하고 긴장된 한 주가 지나갔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긴장되는 걸까요? 아이가 교복 입은 모습만 봐도 마음이 탁 무너지면서 잘할 수 있을까? 아직 아이 같기만 한 아기 같은 내 아이가 진학했다는 점에 엄마는 뿌듯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엄마만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 또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진급만 해도 완전히 긴장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 주를 잘 지내고 편안하게 주말을 맞이하고 또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아이는 학교에 적응해 가겠죠. 자, 학교에 적응하는 첫 주를 보내고 나서 부모와 아이의 동상이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는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3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이는 어떤 생각, 부모는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첫 주가 지나가고 아이의 소개서도 내고 학부모 상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학교에 달라진 이모저모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선생님들은 또 어떤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관심이 많을 텐데요. 아이가 관심 있는 건 조금 다릅니다. 3월 첫 주에 아이들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온 친구들은 굉장히 낯설어지는 환경에 더해서 친구들까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걸 어색해하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첫 주에는 교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자같이 굽니다. 이빨을 숨기고 있는 아이들처럼 별로 그다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죠. 또 언제 자신을 드러내게 될 텐데 차차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적응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저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친구하고 어떻게 말을 걸지?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고 친구들과 여러 관계에 부딪혀보지 않은 요즘 세대의 특징상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왔다면 더 하겠죠. 초등학교에선 중학교에 올라오면 과목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선생님들마다 다 또 군기를 잡는 방법, 규칙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기도 어렵고요. 선생님들도 3월에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규칙을 잘 다져주기 위해서 웃는 모습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하게 될 거예요. 어른인 선생님들도 어렵고 친구인 주변의 아이들도 어렵기 때문에 3월 첫 주는 정말 기적적으로 조용한 학교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차차 한 주, 두 주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서로 조금씩 친해지는데요. 아이들의 이때 고민은요, 부모님과는 좀 다르죠. 부모님은 빨리 학교에 적응해서 우리 아이가 우수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빨리 친구를 만들고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유독 3월 첫 주, 둘째 주만 돼도 무리를 지어서 벌써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3, 3, 5 어울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3월 첫 주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나랑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편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여자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떨까요? 남자아이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선생님은 무서운지 또 친구들에서 나하고 맞는 성향을 가진 아이가 누가 있는지 과연 누구와 친구가 될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3월 첫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뇌 구조를 살펴보니까 3월 첫 주에 뇌 구조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이 휴식, 집 가고 싶다. 그만큼 아이가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부. 특히 학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가기 싫다. 혹은 학원 숙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의외로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의 생각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방학을 끝내고 친구 관계들, 대인 관계를 시작하면서 뇌가 조금 달라지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매일 휴대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에요. 아이들도 나름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신경 쓰는 거죠. 부모는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해서 우등생이 되고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선생님에게 예쁨 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게 3월이라면 아이는 다릅니다. 아이는 친구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정착하고 그 안정적인 정서를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 힘들어하고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 학교 생활을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들 특징이 뭘까요?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안 간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친구가 없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엄마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 학년, 새 학기, 새 학교의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난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외로워요 하면서 무단으로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늘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점차 쌓이다 보면 학교 생활에 더더더 적응을 못하겠죠. 그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친구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받아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어려워합니다. 또 유독 SNS에서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아이들도 많아요. SNS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아이송하면서 과연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 세계에서만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인간관계를 가장 어려워하니까요. 학기 초에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친구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아이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를 잘하고 잘 웃으면서 지내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거죠.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입이 무거운 친구, 또 밝게 웃는 친구, 배려를 잘해주는 친구,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조율을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친구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사회생활이라고 해서 학교를 애들인데 뭐 그 정도로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 사회생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어른들이 겪는 것 같은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죠. 그래서 친구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다른 친구를 사귀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3월 초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면 잘 들어주시고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아이가 와서 학교 생활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었고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랬어. 그랬구나. 우리 부모는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해줘야 되고 판단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잔소리를 보태는데요. 그것보다는 3월만이라도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이가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결코 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쑥날쑥 갈팡질팡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이라면 잘 지내고 있지?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응원의 말을 던져주시면요. 아이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큰 힘을 얻을 겁니다. 3월의 아이들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무엇보다도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고 잘 먹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밝게 미소 지으면서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피로도 또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3월은 환절기라서 또 기온차도 높고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요. 일단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안착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요. 푹 잘 수 있도록 일찍 잘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잘 안착하면 몇 주만 안착해도 그 다음에 이제 학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3월 둘째 주에는 아이의 건강과 식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기 초 부모와 아이의 동상이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은 이제 애도 아닌데 중학생인데 곧 정기고사도 보는데 시험 있으니까 뭐 기초학력 진단검사 이런 거에도 잘 봤으면 좋겠고 중학교의 생활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좋은 이미지로 이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 아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봤고요.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3월의 첫 시작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는 둘째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학기 초 중학생들 그리고 새 학교 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